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보윤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연휴보다도 평일이 훨씬 좋거든요. 밥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 되게 신나는 평일을 시작했는데 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너지 빵빵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살이에요. 좀 늙었죠. 유사나 5살이에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이제 골드 이상 지급자가 되면 이렇게 축하 카드 또 이제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주시는데 좀 작년하고 달랐어요. 왜냐면 제가 5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저도 이렇게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강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5년 전과 5년 후는 얼마나 다르신가요? 아니면 5년 후에 얼마나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5년 전은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나쁜 일만 생기지 않으면 되고 그냥 뭐 안 아프면 되고 현상 유지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올해 5월에 이 카드를 받고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그렇다고 억만장자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제 삶이. 사소한 내면적인 부분부터 뭐 외면적인 거 너무 많이 달라져서 너무 내 삶이 5년 동안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제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소한 이야기인데 아마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기분을. 제가 5년 전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신나게 쓰고 싶어가지고 만들려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부족했던 거죠. 지불 능력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오케이 하니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나게 쓰고 재밌게 놀고 오기는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뭐지? 내 이름으로 카드도 하나 못 만들어? 아니 쓴 거 같지도 않다. 잘 쓰고 나서 괜히 막 집에 와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마일리지 카드 하나를 발급한 거예요. 이제 그냥 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캐시백 해주면서 하는 거 말고 본사에 딱 등록을 했는데 바로 그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등록을 쫙 해주는 거예요. 제 인컴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변화들 하나하나부터 이제 제가 내 삶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변화를 해온 5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빙산은 보이시죠? 우리 빙산의 일각 정말 일부분이지만 그 심해 속에 얼마나 큰 빙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빙산의 일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했어요. 미쳤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결혼한다 할 때 뭘 나 다 아는데 이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늦었어. 그래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뭐 음악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막 취미 생활을 한 4년 정도 즐겼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다행은 아닌데 아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좀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아기가 생겼고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쯤 됐을 때 이런 취미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뭐 물론 제가 비용 투자를 했지만 세상에 도움 안 되는 배움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일하는데 다 도움은 받고 있지만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40살이 되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이 늙어 죽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또 배우러 갔어요. 뭔가 배움에 대한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배우러 가자. 내가 좀 배워서 뭘 해볼까 해서 방통대 영문과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전공은 원래 그게 아닌데 또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웠냐면 애기 영어 가르치다 보니까 죄기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과를 가서 이제 초등학교 원어민 방과 후 보조교사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다시 했는데 인컴은 되게 적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커리어를 한 주씩 쌓아야 되니까. 근데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저 원어민은 영어만 할 뿐 나도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우러 가요.
테솔이라고 하는 영어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제 거금 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개월간 미친 듯이 공부하러 가거든요. 갔더니 이제 영어 학원에 취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갔어요. 이제 영어 학원에. 그래서 이제 저 나름에는 저 빙산의 일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좀 옮기고 싶은데 그때 나이가 40이었어요. 학원에서 안 받아줘요.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불편해서 선생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말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 조금 인컴 올리고 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나이를 몰랐대요. 소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40살이라고 하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차려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방까지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저기 보이는 저 빙산의 일각에 제 그 나름의 40년의 삶이 막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표정이 어땠냐면 이거 앱으로 찍어서 이 정도지, 저도 이제 우리 앞에 강사님처럼 좀 적나라하게 보내고 싶은데 이 다 앱이 있어가지고 적나라한 게 없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이렇게 연수를 받으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얼굴이 좀 억지로 웃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거지 웃음? 이때 왜냐면 공부방을 열고 보니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막 아이들이 계속 드나들고 내 집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고 편안함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기는 열었는데 닫을 수도 없고 근데 초등 과정이 쉽잖아요. 금방 커리큘럼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해 지루함이 찾아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 그 좁은 방에서 계속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돌리는 게. 그쯤에 뭐가 왔냐? 제가 오픈하고 한 달 있다가 유산화를 알게 됐어요. 저희 이제 공부방에 찾아온 학생 엄마 집에 가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제 유산화 제품이 있었고 제가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섭취하게 된 거죠. 제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5년 전에 유산화를 만나서 그 사이에 저 빙하 아래쪽에 있는 제 잠재력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고 보니까 제 안에는 리더십도 있고요. 또 팀원들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저 왜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근데 일로서 이 일을 접했더니 비즈니스로 제가 또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다 보니까 팀워크라는 마음도 생기고 서로 또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도 생기고 너무 제가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많이 꺼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나를 다 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런 5년 후에 루비 디렉터가 된 거예요. 약간 이런 거 있죠. 나야 나 이런 표정 좀 있죠. 내가 나야 이런 거. 왜냐하면 5년 사이에 제가 뭐 돈을 많이 예전보다 더 벌게 돼서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5년 지나서 쫙 둘러봤어요. 나 얼마 정도 벌지? 이제 내 인컴을 봤더니 한 큰 기업들 100대 기업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는 제가 대리에서 한 과장급 사이,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과장급에서 차장급 사이 정도는 되는 인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적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저기 좋은 회사에 사원급으로 들어가서 한 5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 사실 좋은 대학 나와야 되죠. 스펙 쌓아야 되죠. 남자분들은 군대도 다녀와야 되죠. 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이런 인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왠지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런 인컴에 내가 속할 수 있다니. 되게 속으로 난 더 많이 버는데 이런 분 있으면 좀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전 스스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롭고 그런 자유로움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현금의 흐름은 이 4분면을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왼쪽 분면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노동수익이라고 하죠. 신성한 일이에요. 누구나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지금 노동수익을 하고 있고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95%의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부자들은 하지 않을까요? 왜 부자들은 사업하고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까요? 그건 바로 권리 수익 때문인데 시스템인 거죠. 이 노동 수익은 돈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적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권리 소득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없어도 나오는 돈이 생긴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초기 자본이 많았더라면은 조그만 공부방 안 차렸어요. 예, 뭐 유명 학원들 있죠? 체인을 갖다 제가 한 2개, 3개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막 홍보해주고 막 이렇게 전단지 뿌리고 해서 선생님들 모시고 와서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전 아마 휴가도 갈 수 있었을 거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죠. 이 대기업처럼, 예, 이 대기업이 그런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오려면 최소 50억 이상의 돈이 든다는 거죠. 돈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또 시스템을 구매했던, 저도 프랜차이즈 학원을 했지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선택했고 투자해서 한 거고, 또 전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고 저도 나름의 스펙을 쌓아서 전문 지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차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제가 했던 공부방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의 돈이 든다는 거. 이건 적게 잡아서 1억이죠. 요즘 1억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5년 만에 만들었던 이 비즈니스는요, 시스템을 빌려줘요. 활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바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투자가 불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불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왜 제가 충분히 제품을 먹고 가게 3개를 열었냐면 한약 먹으려고 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 빠진 스토리는 제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뭐 그야말로 좀비에 가까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항상 에너지가 없고 그랬는데 뭐 어차피 한약 먹을 거 나만 먹기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다 먹었으니 이게 투자인가요? 어차피 먹을 거 제 몸에 그냥 제가 먹어 없앤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 먹을 때 시험 보고 먹은 거 아니잖아요. 저기 영양제 지식이 얼마나 있으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돈만 주니까 주더라고요. 먹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자격이고요. 무자본이고요. 저도 부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제가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이 생겼고 또 예전보다는 저는 부자가 됐어요. 제 수준에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적 자유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진짜 시간적 자유만큼은 제가 제 아까 연봉으로 봐서 뭐 대기업에 뭐 대리급으로 저도 안 가요. 그분들도 안 받으시겠지만 저도 안 가는 이유는 저는 이 시간적 자유를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할 때 뭔가 모르고 시작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필요 없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팠어요. 누가 저 대신 수업을 해주나요? 그리고 컴플레인 하면 그 컴플레인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회비 돌려줘야 되고요. 근데 이 일은 들어왔어요.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해. 예, 뭔가 이 비즈니스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희 시스템 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스쿨을 다시 다니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팀에서 먼저 해보신 분들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상속도 가능해요. 저는 이 상속에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냐면 있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냐면 내가 다 쓰고 죽고 싶어서 그랬는데 요즘 세상에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환경도 척박해지고 요즘 아이들 사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안분지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큰 부를 이루기에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지는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걸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아들이 1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놀라신 거죠, 지금? 19살인데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니까 좀 관심이 있어졌어요. 남자아이니까 잘 키워도 본전이라고 얘가 뭘 해서 먹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비즈니스 하실 준비 다 돼 있어요. 핸드폰 없으신 분 없죠? 여기에 핸드폰이 사무실인데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모든 준비는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산화를 선택했고 선택하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다른 회사, 저희 회사 창립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좀 알아봤더니 큰 A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공하고 싶은 두 청년이 나누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서 창립했대요. 그리고 H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적인 문제로 뭐 그런 이유로 뉴트리션사를 찾아서 협업을 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신 분으로부터, 과학자로부터 시작된 태동이 다른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 몸에 아주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정말 네트워크 제품을 많이 먹은 사람이거든요.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별로 다른 적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좀 피곤이 풀린다 정도? 근데 이런 과학자에 기반한 회사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큰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92년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의 청정 지역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정경에서 지금 이제 31년 된 회사로서 인하우스 제조 시설이에요. 이거 정확히 아세요? 원료 수급을 해와요, 만들어요, 연구하고 개발해요. 그리고 고객 상담까지 하는 CS까지 모두 한 곳에서 해결을 하는 게 바로 인하우스 제조 시설입니다. 그리고 GMP 시설은 의약품 제조 시설의 이렇게 기준인데, CGMP라고 하는 것은 미국 FDA에서 의약품 제조 시설과 그 관리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는, 국내에서는 선진 GMP라고 하는 더욱더 강화된 GMP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이 회사 안에서 전부 다 만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고, 또 하나 자랑할 거는, 저도 여기를 갔다 왔지만 청정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사막 지역이라 물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친환경 시스템이 숨어 있어요. 태양광도 이용하고 물도 최저로 쓰려고 하고,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저희 제품 통 이렇게 열어보시잖아요. 플라스틱 번호가 2번이에요. 2번. 2번은 뭐냐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말하거든요. 정말 친환경적인 회사라서 요즘에 ESG 경영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 딱 들어맞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회사를 휘두르지 않죠. 주식회사죠.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드러그라고 하는 전문 제약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서치만 좀 해봐도 인터넷에 나오죠. 좀 우습긴가 사라졌네요. 갑자기. 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요즘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들도 주식에 상장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문 제약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구인 거죠. 왜냐하면 유산화 몰라 했을 때 서치해봐요 하면 주식에 바로 나오니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저도 이 2006년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KBS 뉴스에 사누비브 의학병원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 연식이 좀 있어가지고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익숙한 거예요. 그분이 취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파 없고 이렇게 영양제로 사람들, 아픈 사람도 치료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힐링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테라피로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의학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약사, 물론 저희는 제약사죠. 근데 외과적인 시술을 하는 병원이 아닌 유산화의 병원이라는 것 또한 너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 제품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 이 한국 정부에서도 유산화라는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저희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억지 쓰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매출 금액의 40%를 공탁금으로 내고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 600만 원, 또 사업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1,5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특수판매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절반, 그리고 보장도 절반 이렇게 해주는 회원사인데, 중요한 것은 미등록과 불법이 3,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불편한 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이런 불법적인 회사가 3,000개가 넘지만 이런 합법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30여 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등록번호 서울제 527호로 공탁금 뺐다 넣었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도 너무너무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제품이 나와요. 요새 제가 5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뭐 영양제가 뭐가 필요해. 근데 요즘에는 너무 달라졌어요. 트렌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코로나에는 비타민 D가 좋다더라. 뭐 오메가3는 누구나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단지 차이점은 뭐 홈쇼핑에서 먹냐. 뭐 구매처가 다른 거지 뉴트리션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병나나요? 적게 먹어서 병나나요? 다 많이 먹어서 그래요. 먹어서 안 먹으면 병이 안 날 텐데. 그래서 이제 좀 비워줄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 저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그냥 바르는 거 아니죠. 피부에 바르는 영양제예요. 왜냐하면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피부 또한 너무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직접 판매사 타사들도 봤더니 1위의 제품이 51% 판매, 이 2위의 제품이 22%, 나머지 뭐 청정기라든지 생활용품들이 17%인 거예요. 그러면 상위의 1위, 2위 제품이 73%인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영양제 메인 제품으로 가지고 있죠? 전혀 저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신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 이 책에서 말했어요. 다음 세대 백만장자가 웰니스 사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웰니스 사업이 뭔가요? 요즘에는 밥 굶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살고 싶고 내가 나이 들기 전에 더 좀 누리면서 살고 싶고 아프기 전에 덜 아프고 싶고 이런 게 웰니스 사업인 거예요. 요즘 저기 주변만 봐도 다 느끼지 않으세요? 어린이보다 노인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 집 걸러 한 집이 강아지를 키워요. 반려묘, 반려견 이런 거 키우거든요. 애기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웰니스 사업은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훌륭한 영양제를 저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20년 가까이 저희 제품을 1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 독성이 없습니다. 임산부가 먹어도 어린이가 먹어도 독성이 없고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또 게다가 병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래티늄 플러스의 마크를 주고 1위의 제품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의사들도 인정을 하죠. 미국에서는 PDR이라고 하는 내과의사 처방전 편람에서 저희 제품을 인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CPS라고 해서 캐나다 약사회에서도 저희 제품이 30여 가지가 등재돼서 처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넘사벽이에요.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하다 진짜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에서도 저희 제품을 지속적으로 1위로 뽑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단체는 왜 좀 의미가 다르냐고 하면 예를 들어 영양제 부분을 평가를 하잖아요. 브랜드를 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계급장 떼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은 완벽하게 들었는지 안전한지 순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사이트에 바로바로 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어워드 이 자세히 보시면 뭐 화장품, 뭐 보조용품 뭐 19번째, 14번째 이렇게 수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말하기가 싫고 저희한테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만 좋다고 하냐?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이 이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영양제와 뉴트리밀이라는 체중 조절 식품이 두 가지가 이제 대상을 탔다는 것이고 5년째 대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메디컬 헬스 케어 대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상식을 후원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이런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곳에서 후원하고 있는 곳의 시상식이라는 점이죠.
사실 저는 운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스포츠 선수 잘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선수 이 선수 알게 됐는데 유산화에서 프로농구, 축구, 야구, 뭐 아이스 댄싱, 뭐 피겨스케이트 뭐 이런 거 되게 후원을 많이 해요. 근데 전 처음에 돈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이 아니라 제품으로 주시더라고요. 선수들이 솔직히 자기 몸값이 있으면 돈으로 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유산화의 제품을 먹고 있는데 저희 파트너님한테 허락받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저희 파트너님이 프로 야구 선수한테 유산화 제품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정우 선수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브로셔를 딱 보여주면서 이정우 선수도 우리 걸 5년째 먹고 있다라고 했더니 별로 따지지 않고 유산화의 제품을 섭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같이 스포츠를 몰라도 어때요? 이 선수들이 저희를 개런티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 몰라도 브로셔 속에 선수들이 먹고 있으니 거짓말이 아닌데 너무나 우리한테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엘리트 선수 4,500명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1개의 메달을 이 유산화를 제품을 먹고 있는 선수들이 땄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제품들 영양제 보면 연구소가 있다고 써 있긴 하죠. 근데 그 연구소에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이 이렇게 한 150명 정도 있을까요? 저는 끽해봤자 정말 많아도 10명 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R&D라는 것은 연구 개발 투자 비용이잖아요. 회사에 재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셀리전스라는 그 특허 기술은 저희만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무기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보호해주죠. 의사, 약사들도 인정을 해주죠. 너무 제품 좋게 만들었는데 저희 뭐하러 왔다고요? 돈 벌러 오셨죠. 돈 벌러. 비즈니스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일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많이 묻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학원도 소개해주고 내가 쓴 제품도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미도 저희는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돈만 안 받았을 뿐. 돈 받으면 나쁩니까?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5개국, 인도까지 25개국이지만 25개국의 소비자들과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원하시는 분들을 연결한 대가로 받는 그런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요즘의 대세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뭐든 시대 흐름에 따라 돈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곳,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백화점에 명품 가방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사러 간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은 있었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제일 고급의 비싼 제품을 하얀 장갑을 끼고 이렇게 딱 갖다 주죠. 그러면 제일 높은 기준에 우리가 눈을 맞추면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갈수록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사람 눈은 여기 꼭대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성도 제일 좋은 보상 플랜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기준이 생겨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화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가게를 3개를 가진 사장님이 됐을 때 매출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작은 걸로 한 번, 둘 중에 작은 걸로 한 번, 작은 거 큰 거 합쳐서 또 한 번 이렇게 3번을 주니 제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주급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보상을 몰랐을 때 생각보다 말 몇 번 안 했는데 많이 들어온다 이 생각했거든요. 보상을 잘 몰랐을 때 그랬고 알고 났더니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20%예요. 아까 제가 둘 중에 작은 점수에 20% 준다고 했죠. 그거는 지금 시작한 사람,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 똑같이 20%를 줘요.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판매 금액이 6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이런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사회도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피라미드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불법이 나쁜 거지 어디 대기업에 가면 회장님이 10명인가요? 한 분이시잖아요. 어차피 사회는 모두 이런 구조인데 그래도 유산하는 좀 더 평등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를 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점은 성장을 했을 때 막 저도 좀 지나서 그랬어요. 막 나만 인컴이 올라갔을 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우리는 일하는 팀 비즈니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대가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내가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분점을 또 받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 아래로 내려가서 또 같이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한 깊이인데요. 저는 이것에 되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저희 남편 직업군인이고 저도 지방 사람이고 이사를 얼마나 10번 넘게 다녔겠어요. 근데 제 있던 인맥도 다 끊겼어요. 원래 인맥도 뭐 넓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뭐 당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3대, 6대 이렇게 제안을 해버렸으면 저 아마 이 비즈니스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포인트를 공유하죠. 내 한쪽에 가지가 내려갈 때 나의 소개, 내 파트너의 소개 모두 다 합쳐서 포인트를 공유해 주기 때문에 제가 좀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평생 매칭 보너스는 제 할 말이 많아요. 평생 매칭 보너스 다 하셨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하셨겠지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뭣도 모르고 비즈니스에 사인업을 하고 막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용감하게 말했어요. 저 소개해준 친구한테 그래 내가 니네 애들 학원비 대줄게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15%가 소개한 사람에게 평생 간다고 하니 그래 15% 줄게 학원비 줄게 했는데 제가 3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얼마나 벌었나 제 인컴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 집 애들 장학금 되게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줬어요. 이거는 친인척보다 더해요. 제가 친인척이 누가 뭐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장학금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 이것의 장점은 같이 팀이 한 줄로 내려갈 적에 나의 소개자한테는 좀 더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혜택이에요. 이거 꼭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1월 달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할게요. 해서 돈을 안 벌고 싶다. 정말 조용히 나만 먹고 싶다. 그럼 비즈니스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듣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인컴을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약속을 하셔야죠. 1월 달에 내가 사인업을 했으면 나 이외에 한 명에게는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정보 공유 안 하실 건가요? 하셔야 되잖아요. 한 명한테만 제발 하세요. 그러면 2명이 되고요. 그 2명이 또 한 명씩 전달을 하면 4명이 되고요. 8명이 되고요. 12월이 되면 4,098명이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구간이 언제냐? 1, 2월이에요. 우리 계절도 1, 2월이 너무 춥지 않으세요? 막 춥고 배고파. 너무 추워요. 그래서 2명이 언제 4명이 될까? 4명이 언제 8명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런 고민은 입을 떼고 나서 하셔야 돼요. 네, 2명이 4명이 되는 순간이 오고요. 8명이 되면 3월에 봄이 오잖아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보지도 않았는데 가을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아실 것이며 12월이 되면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처럼 곳간에 가득히 먹이를 쌓아놓고 여유롭게 꺼내 먹을 수 있는 12월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4,098명? 아니잖아요. 409명만 있어도 가능한 비즈니스인데 이 추운 1, 2월에 내가 뭔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뭔가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반드시 추운 계절을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50만 원 정도의 체험을 하고 가게 하나를 가진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온 가족이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가게 3개 가진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배의 소득을 받아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가게를 비즈니스를 하실 거면 반드시 가게 3개를 가진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 가게가 하나일 때는 둘 중에 작은 점수로 한 번밖에는 안 줘요. 근데 가게가 3개 있으면 작은 걸로 한 번, 합쳐서 또 한 번 이렇게 3번을 받아가니까 2배의 소득을 받아 가신다는 거죠. 반드시 3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게가 1대, 2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월 달에 2명이었죠. 추운 계절. 그때 제가 추운 계절에 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몸은 공부방에 있는데 2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들어오니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난 입을 열었을 뿐인데. 그래서 2단계가 됐을 때 100만 원을 한 6개월 정도 만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폰서님께 말씀드렸어요. 전 뛰쳐나가겠다.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다. 스폰서님 조금 더 있으래요. 만들고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100만 원을 조금 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학원을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전업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1년 만에 골드라는 직급자 3단계까지 돼서 420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산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산을 한다고 매달 몇 명이 줄 서서 들어오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20만 원 벌어보시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벌어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저도 이제 리더십 강의를 듣고 왔지만 내 팀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4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벅차시면 일단 2자리는 비워두세요. 2줄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를 튼튼하게 내리세요. 그럼 그 2줄만 완성을 하더라도 나는 월 700에서 플러스 알파의 소득자가 되고 추가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추가 가게, 성장할 수 있는 가게를 또 2개를 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2줄이 튼튼해지면 어때요? 나머지 장가지를 내려도 그 장가지도 따라서 튼튼하게 내려가겠죠. 성장시킨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게를 또 3줄을 하나를 살짝 내렸더니 나는 700 플러스 800에다가 또 알파의 소득을 가지고 가는 소득자가 되고 이렇게 또 추가 가게를 2개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이제 저도 이게 지금 당장은 최종 목표예요. 가게의 4줄을 모두 완성을 시키는 거. 예,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 저는 이제 900 플러스 알파 해고 추가 비즈니스 가게가 6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추가 가게까지 하면 6개가 있는데 이것도 받는다고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달지. 근데 고민을 해도 파트너들한테는 다 이득이에요. 제가 어디에다가 붙여도 저희 파트너들 아래로 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에 쭉쭉쭉쭉 내리면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막 붙여볼게요. 막 붙였을 때 6개, 저도 아직 완성 중인데 6개가 되면 14억 4천이 된대요. 저도 아직 안 받아봤지만 된대요. 근데 저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에게 상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3개만 완성을 시키고 이 세상을 떠났어. 근데 상속을 하면 자녀가 96개까지 성장을 시켜서 100억의 부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즐겁게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100억 거짓말 같아,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뭐 한 1억만 버시면 되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우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는 조금은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하지만 좀 견디는 인내심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얻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 평생 매칭 보너스, 그 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이런 또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소득을 주는 보너스가 있고, 저는 이 여행 프로모션이 지금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할 때 막 달릴 때는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도 뒤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안 보일 때가 있고. 근데 이 여행을 한번 또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보상으로 보내주잖아요. 여행을 또 한번 다녀오면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내 비즈니스에 또 리프레시 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혜택을 정말 이 제품 하나 바꾼 걸로 저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유산학 코리아는 지금도 충분히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우상향 곡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21년도가 됐을 때 매출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있었다는 거. 네, 그게 참 저 곡선을 처음에 사업 설명 들을 때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저기에 저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이제 그래프가 된 거예요. 꼭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에 편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연습한 대로 지금 50분을 지키려고. 그래서 저는 유산화로 많은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냥 크게 말을 이렇게 하자면 일단 가족의 변화겠죠. 저희 남편은 직업군인이고 저번 주에 사업 설명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냄새만 맡고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뺨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월급날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갈 때가 너무 많고 뭐 누구는 저축을 안 하고 싶나요? 저축을 하고 싶어도 없고. 그래서 월급날이 되게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 외벌이로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근데 고맙다고 하면서도 막상 진심에서 우러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저희 남편의 월급 통장을 보지 않은 지가 3년이 넘어가거든요. 월급 통장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월급 통장은 이미 나갈 품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인 돈은 저의 지갑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하고 싸울 일도 줄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사실 사랑하지 않아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녀 교육 문제, 시댁 문제,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다 싸우시잖아요. 그거 3개만 아니면 너무 사이 좋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부부가 작년 제주도 간 여행인데 약간 원래 달달한 사이는 아닌데 이런 연출 컷도 나오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취미생활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시는데 저한테 요즘에 자꾸 쓸데없는 거를 배우러 가가지고 제가 좀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배우지? 그 꼭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왜 배우지? 했더니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꿈 같은 소리 하네? 막 이랬을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말투가 나와버렸어. 진짜 이렇게 꿈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막 이랬겠죠. 평소라면. 근데 꿈이라고 하니까 순간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꿈을 알았고 저의 목표가 생겼는데 꿈이라고 하니까 단박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리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그래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여유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꿈은 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내로서는 어떤 좀 뿌듯함이 있죠. 그런 여유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저기 멀리 경상도에 계신 저희 친정엄마인데 혼자 계시거든요. 엄청 멋쟁이세요. 그래서 막 엄청 옷도 많이 사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쇼핑하시는 타입인데 제가 자주는 못 가는데 제품이 저희 엄마한테 효도를 해요 대신. 그래서 70세신데 사실 저보다 더 건강 체질이에요. 저는 저희 엄마 체질을 안 닮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진짜 건강하신데 이제 70세가 되니까 하나하나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도 오시고 혈압이 이제 16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건강 체질이다 보니까 제가 주는 제품을 열심히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가 막 열심히 드시는데 제가 고혈압 약을 끊게 만들어 드렸어요. 혈압을 125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를 엄청 신봉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웬일로 전화를 하나 싶으면 노란 거 떨어졌다 빨간 거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품으로 제가 효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작년에 베트남 여행 갔던 사진인데요. 이제는 너무 1년에 2번 가는 그런 여행, 그 주어지는 보상 여행이 너무 당연해진 거고 제가 이제 한때는 또 저희 1+1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랑 같이 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꾸 옆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 불공평하게 제일 남편이 낫지 막 이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막 가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막 어색해하더니 이제 여유로운 아침을 먹죠. 계획 짤 필요도 없죠. 너무 이제 힐링하고 오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 그 여행은 당연히 자기가 간다면서 그 자리를 이제 콕 집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뭐 대저택을 사고 막 주머니에 뭐 지갑에 뭐 돈이 빵빵 넘치고 그러는 중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더 감사하거든요. 제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좀 뭔가 밸런스 있게 이렇게 아들의 일에 있어서도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밸런스 있게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마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요 말을 한번 읽어보면서
강의를 끝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재의식은 분명하지 않은 목표, 분명하지 않은 생각이나 계획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에 그 목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강렬한 믿음이 더해질 때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당신 편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길어도 넣은 이유가 있는 게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이 일도 정말 모든 일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드렸는데도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빙산의 아래쪽에 있는 잠재력 안 써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전 장담해요. 정말 사람이 뇌를 다 쓰고 죽을 수가 없대요. 다 쓰고 죽으면 진짜 죽는데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써보지 않은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